33쪽에 동글뱅이 1번부터 큼지막한 별표가 지어져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아까 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학원은 3월부터 다 하는데 여기는 엘리트들만 모여 있어서 혹시 했을 수도 있겠다. 네, 먼저 1번은 북서기본법, 그 다음에 순차적, 지번부여지역, 지적소 완청 요 4개의 문구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 나와 있는데 신규 등록의 의미는 뭐죠?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신규로 등록할 때,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부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공유수면 매립지. 그러면 이 공유수면 매립지는 예전에는 바다였으니까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메꿔서 토지로 만들었다면 새로운 토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해야 되겠죠. 네,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등록전환. 이 등록전환은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처음에 어디에 등록된 상태냐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였다가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이 될 때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 이를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전은 어디에 등록된 상태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따라서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전환도 신규 등록과 같은 방법으로 지번이 부여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네,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두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지번 부여는 지적소 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 기본의 방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되게끔 부여를 해야 됩니다. 즉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1번 다음에는 몇 번이 나와야 됩니까? 2번. 2번 다음에는 3번. 3번 다음에는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4번 다음에 10번이 나오게 되면 이건 순차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부여하지 않게 되면 즉 4번 다음에 10번, 10번 다음에 20번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면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번은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번은 연속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을 그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지번부여 지역은 9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철산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는 9필지가 존재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지번이 어떻게 부여되어 있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5의 1번, 6번, 7번, 7의 1번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주변은 다 바다예요. 바다인데 여기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토지로 만들었으니까 지번이 부여돼야 되겠죠. 어떻게 부여하느냐? 신규 등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마지막 지번이 7의 1이니까 여기에 8번을 부여하면 연속성이 깨져버립니다. 맞습니까? 3 다음에 8이 나오면 연속성이 깨지죠. 따라서 그 지번 부여 지역이 최종 지번이 7의 1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8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연속성이 깨지니까. 그러면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면 이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번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 겁니다. 다시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연속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토지를 신규 등록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번을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부여했냐면 인접토지의 본번에, 그렇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면 겹치죠. 겹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을 부여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순번인 2를 부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은 뭐라고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를 외우시려면 암기 안 돼요. 그림을 떠오르셔갖고 이걸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전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칙에 입각해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되느냐, 이렇게 부여하면 되느냐,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면 어떨까요? 연속성 깨집니까? 그렇죠. 둘 다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8번을 선택해야 한다. 왜요? 가능하면 지번은 본번으로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8번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은 몇 번입니까? 7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다시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부여하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여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신규 등록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뭡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게 원칙이죠. 문제는 여기가 다 바다고 이게 무인도라고 한다면 인접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접토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신규 등록전환 하고자 합니다. 여러 필지를 신규 등록전환 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뭡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죠. 이렇게 부번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긴 지금 5필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천 앞바다에 송도 신도시 만들어졌죠. 그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어서 신도시 만든 거죠. 그러면 토지가 몇십만 필지가 새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송도 신도시에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 부번이 몇십만 번호가 나옵니다. 부번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필지를 신규 등록전환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부여 방식의 원칙은 뭡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는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는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밑줄 칠 필요도 없네요. 파란색으로 나왔으니까. 거기 기억을 보시면 둘째 줄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밑줄 치십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집어를 부여합니다. 왜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밑줄 치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여기서 본번으로 하여에서 본번 동그라미 치십니다. 부번이라고 출제하고 틀린 지문 만듭니다. 부번이 아니라 본번. 그렇죠. 그러면 예외가 되는 경우 거기 다 잘 돼 있죠. 첫 번째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 밑줄, 멀리 떨어져 밑줄,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집어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거 암기 절대 안 돼요. 그림을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림을. 두 번째, 분할 시에 지번부여 나오는데요.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요. 100의 1번지 토지고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자 해요. 그러면 이걸 분할이라고 부르는데 분할 전에는 한 필지였죠. 분할 이후에는 세 필지죠. 그러면 한 필지였을 때 지번은 얼마입니까? 100의 1. 그렇죠. 세 필지가 되면 지번이 3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 이건 갖다가 재사용을 합니다. 즉, 이 지번을 다시 한번 사용하게 돼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왼쪽부터 종전 지번을 씁니다. 100의 1.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합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합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해요. 맨 위에 거부터. 또는 맨 왼쪽 거부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00이 1이니까 여기에 100의 2로 나오게 되면 겹칩니다. 맞습니까? 겹쳐서는 안 돼요. 따라서 3번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겹칩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4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4번이란 말을 말로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의 4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100의 5가 될 겁니다. 정리를 하죠. 분할의 경우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합니다. 왜?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누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맞습니까?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은 이거죠. 그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의 7이 될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암기 안 되세요. 저도 암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꾸 떠올리시면 저절로 나와요. 이 말이. 그림대로. 네. 그러면 이 토지를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100의 1을. 한 필지는 어떻게 부여한다고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왼쪽부터 부여한다고 했죠? 왼쪽부터 시작하고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9번을 부여할 겁니다. 얼마입니까? 9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이 겹치지 않습니다. 다시요. 분할의 경우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9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에 대지 지번은 분할 전에는 지번이 얼마였습니까? 네? 분할 전에는 100의 1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분할 이후에는 지번이 얼마로 바뀌었을까요? 분할 후에는 지번이 100의 5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는 지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몽땅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물과 관련된 이 서류는 지번을 다 바꿔야 돼요. 공문서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바꿔주실 테고 사문서일 때는 잘 안 바꿀 겁니다. 공식 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지번이 부여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분할 전 지번과 분할 후 지번을 같도록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같게 되게끔. 그러면 관련 서류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그러면 100의 4와 100의 5는 이 순서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 이 건물과 관련된 서류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보죠. 건축물이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그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돼요. 여기가 100의 3번. 그러면 여기가 100의 6번이 될 테고 100의 7번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서류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이걸 말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분할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의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후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되셨죠? 꼭 주문 외우는 것 같죠? 네. 책을 확인하겠습니다. 책 분할 시에 지번 부여 나와 있는데요. 거기 밑줄 치죠? 첫째 줄에 분할 전 지번 밑줄 치십니다.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분할 전 지번. 그 밑에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이란 표현이 있죠? 파란색. 거기 밑줄 치시고 마지막에 있는 부번을 부여한다 해서 부번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거 갖고 장난을 쳐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우선하여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합병을 보실 겁니다.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를 겁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합병이라고 불러요. 이 합병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은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이 네 필지 토지가 합병에 의해서 한 필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필지였으니까 지번은 4개가 존재할 테고 한 필지로 바뀌었다면 지번은 하나만 필요할 겁니다. 여기 부여되는 하나의 지번은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부여합니다. 선택의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로 부여하겠습니까? 100번으로 부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100에 8번, 101에 7번, 102에 4번, 103에 5번 이렇게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의 지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이에요. 본번. 따라서 몇 번으로 부여합니까? 요걸 선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의 8번, 여기는 101의 7번, 여기는 102번, 여기는 103번. 지금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혼용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네 개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부여를 할 겁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게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을 때는 이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가능하면 본번을 선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몇 번이겠습니까? 102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이 지번에 영향을 미치느냐. 합병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그냥 쓰게 돼요. 합병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뭐와 차이점입니까? 분할과의 차이점입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뭐가 있을 때? 신청이 있을 때. 이때 비로소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와의 차이점입니까? 분할과의 차이점입니다. 분할과의 차이점. 그러면 이 분할의 합병의 경우 지번부여 방법은 정리하겠습니다. 원칙은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 다시 원칙은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고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분할과 구별해서. 여기까지는 쉽죠? 네. 이걸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림을 떠올려서 그림 갖고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뭘 볼 거냐면 34쪽에 동글뱅이 5번 지적 확정 측량을 먼저 비주시점 합병의 지번부여에서 첫째 줄 보십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본번을 기준으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번을 기준으로 선순위 지번 밑줄. 옆에 보시면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밑줄 치십니다.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 본번 중 선순위 지번 밑줄. 그 다음에 니을을 보시면 둘째 줄에 신청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신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경우의 지번부여가 나옵니다. 요거는 3월 달에 다른 학원에서 설명 안 했어요. 여기만 하고자 합니다. 엘리트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경우의 지번부여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최근에.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출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적 확정 측량.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모양이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토지의 모양이 중구난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뀝니다. 요 하얀색 경계에서 파란색 경계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소재지는 안 달라질 거예요. 토지가 이사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소재지는 안 달라지겠지만 집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왜?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지번이 바뀝니다. 지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 것도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상업지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지로 바뀌는 토지들이 많을 겁니다. 경계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고 있죠?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계가 바뀌면 면적도 바뀌고 좌표값도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재지 빼고는 나머지는 싹 바뀌게 돼요. 보통은. 그렇다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지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적을 토지에 관한 정보라는 뜻이에요.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새롭게 확정돼야 되겠습니까? 다 바뀌니까 새롭게 확정돼야 되겠죠. 새롭게 확정을 시켜야 될 겁니다. 확정할 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때 하는 측량이 뭐겠습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을 시켜야 되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은 자동적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될 정도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적, 확정, 측량은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이것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토지가 개수가 달라지니까 지번이 바뀌겠죠. 그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실 겁니다. 지금부터 좀 어려워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하지 말까? 이렇게. 토지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그리기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역은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100의 5번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되어 있고요. 여기는 101, 102, 103, 104, 105, 106 너무 많이 그린 것 같은데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쪽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이쪽 오른쪽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왼쪽만 토지의 모양이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뀔 겁니다. 이쪽은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겠죠. 이쪽은요 그대로겠죠. 그래서 싫어해요. 똑같이 그려야 돼서. 네. 그래도 가능하면 똑같이 그려야 되겠죠. 네. 이상한데. 네, 똑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쪽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모양도 똑같을 테고 지번도 어떨까요? 같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101, 여기는 102, 그 다음에 113, 114, 115, 11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쪽은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6필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번을 부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번을 부여해야 될 거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첫 번째는요. 종전 지번을 여기다가 부여하는 겁니다. 종전 지번을 사용해서 여기다 부여해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들의 지번은 얼마가 있습니까?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그 다음에 100의 3번. 100의 3번도 이쪽은 지금 도시개발 사업 들어갔죠? 100의 3번, 그 다음에 이건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 힘드네요.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112번. 요 지번을 이제 이쪽에 부여를 할 겁니다. 종전에 사용하는 지번을 선택해서 여기다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기 보신 대로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본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번으로 부여를 합니다. 요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의 지번 중에서 본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요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거. 그렇다면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가 되는 겁니다. 부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100의 3번, 102번, 112번은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쪽에 부여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번을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경계에 걸친 지번 100의 3번 여기 지워졌고 102번 제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12번도 제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럼 여기다 부여를 하겠습니다. 100번, 그 다음에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찾아보시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게, 절대로 이렇게 부여해서는 안 되는 지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죠. 수수께끼. 일단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번을 부여합니다. 나중에 제조사 사업을 통해서 다시 부여를 하니까 그는 이제 연속적이지 않아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네. 이상한 거 못 찾으셨습니까? 본번과 부번은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본번과 부번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본번과 부번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본번은 여기 있죠. 부번은 여기 있죠. 가운데 있죠. 본번과 부번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읍참마석의 기분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다시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만큼은 무조건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0이 제외가 됩니다. 다시요.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0번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지번을 부여하느냐면 이 지번들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지번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제 몇 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들이 있죠. 그 선택받지 못한 지번들은 지적공부에서 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지적공부에서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서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불러요. 결석한다 할 때 그 결자입니다. 이 결번은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구예요. 결번은 지번 대장이 아니라 결번 대장에 등록합니다. 그 책에 출처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줄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결번 나타납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번이 돼요. 따라서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요.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뭘 선택한다고요? 본번. 그렇죠. 그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6필지가 아니라 12필지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12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9개입니다. 그러면 이 지번을 여기다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가 빠집니까? 3개가 빠져버려요. 그럼 여기 빈칸으로 놔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가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보다 더 큰 경우, 즉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작은 경우, 이때는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블록을 정합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103, 104, 105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103의 1, 103의 2, 103의 3 여기는요. 104의 1, 104의 2, 104의 3 여기는 105의 1, 105의 2, 105의 3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결번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다시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첫 번째는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뭘 부여합니까? 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결번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원칙이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은 이거죠.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이거 아닙니까? 115번. 이 115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18 여기가 19점, 여기가 20, 여기는 2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해도 됩니다. 어렵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합니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합니다. 이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 왜냐면 이쪽에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도 제외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한 5번 이상 할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되세요.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씁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이 방법 쓰는 겁니까? 맞죠?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이 따라간다고 했죠.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씁니다. 두 번째, 축적 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지번 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써요.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도축, 지행, 이 방법이라 하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축, 지행, 확정이라고 써 놓으십니다. 어디에? 34쪽을 보시면 35쪽을 보시면 거기 팁이 나와 있죠. 팁에 2번, 3번 옆에 여백이 있습니까? 여기다가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쓰십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축적변경 시행지역, 지번 변경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조문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요 세 가지 경우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경우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다시요.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건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여러 번.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34쪽을 가겠습니다. 34쪽에 거기 기억을 보시면 둘째 줄에 파란색 있죠? 종전 지번 중 본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종전 지번 중에서 뭘 선택한다고요? 본번만을 선택한다고 했죠? 네. 거기 A를 보시면 제외되는 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A, B.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 경계 밑줄 치십니다. 왜냐면 바깥쪽에서 사용하고 있죠. 경계에 걸친 지번 제외를 시켜야 될 겁니다. B번을 보시면 B는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거기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있는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바깥에 있는 밑줄 치죠. 본번이 같은 지번. 본번이 같은 지번. 이것도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요?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해야 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두 번째,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말로는 절대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도축지역 확정은 여러 번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집어부여 방법은 너무 어려워서 출제를 안 하다가 몇 년 전에 요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근데 요 밑에 것도 출제가 될 겁니다. 요즘. 네.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35쪽에. 아까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 기본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했죠. 그렇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승인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번 변경에서는 암기할 것은 첫 번째 줄에 지적소관청이 있습니까? 네, 변경의 주체는 지적소관청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있습니까? 이걸 자주 출제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 있죠?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래서 이 세 개의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소관청이 주체고 승인이 필요하고 전부 또는 일부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네,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지목 다 할 거예요. 물론 다른 데는 다 안 했지만 여기만. 네.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먼저 지목의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책을 보시면 지목이라고 되어 있죠.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토지의 사용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한 필지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합니다. 이를 토지의 사용 목적 지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주된 용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28개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보통 논의를 합니다.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 가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배지라는 지목이 있고요. 임야라는 지목도 있습니다. 공장용지라는 지목도 있고 목장용지라는 지목도 있습니다. 유지라는 지목도 있고 유원지라는 지목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로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이거 맞습니까? 효율성을 아주 높여야 되겠죠. 효율적 관리도 필요하겠죠. 가장 필요가 없는 건 뭘까요? 임야. 이건 자연 자체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토지는 효율성 높이고 어떤 토지는 효율성 높일 필요가 없고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가세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세금 많이 부과해야 될 토지 뭘까요? 이거. 그렇죠. 가장 적게 부과할 거 이거 아니면 이것쯤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가세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를 구분한 겁니다. 어떤 토지는 세금 많이, 어떤 토지는 세금 중간 정도, 어떤 토지는 세금을 조금. 그렇죠. 그러면 이 주된 용도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도는 28개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토지를 사용하는 자마다 용도는 다 다르겠죠. 따라서 용도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것에 다 지목을 부여하면 관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수를 제한해 놓은 겁니다. 28개로. 그렇죠. 그럼 이 28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27개 플러스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8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그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즉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는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잡종지라고 얘기합니다.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다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목은 4개의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대장 외우셔야 돼요. 이건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 그리고 임야도. 이 4개의 지적 공부에만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이 4개의 지적 공부 중에서 이 2개는 모든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부예요. 따라서 이 2개를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목이 등록이 될 때도 이 2개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 임야도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적도 임야도 한 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필지, 수천 필지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모든 필지마다 지번과 지목 2가지를 등록해야 돼요. 지번과 지목을. 그러면 여기 지번을 등록하고 여기다가 옆에 지목을 등록할 때 이러한 정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지저분해집니다. 공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지목을 도면에 등록이 될 때는 간략하게 등록을 합니다. 즉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을 할 겁니다. 간략하게. 이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원칙이 뭡니까? 두 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이 두는 머리 두자인데요. 정식 명칭의 첫 글자를 두 문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두 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다 보니까 겹치는 게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문자 뭡니까? 유지. 두 문자 뭡니까? 유원지. 그렇죠. 겹치죠. 따라서 겹치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공식 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두 문자를 딸 수가 없고 두 번째 글자인 차 문자를 따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겹치는 거 몇 개라고 했습니까? 4개. 겹치지 않는 거 24개. 어느 걸 외우셔야 된다고요? 4개짜리. 4개짜리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요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겁니다. 차는 뭐라고요? 주차장.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차장에게 1,000원 내고 버스 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차장에게 1,000원 내고 버스 탔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요.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4개라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 천원.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그렇다면 이건 다 정식 명칭이에요. 부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는 이거겠죠. 임야는요, 차장 천원 안에 없으니까 임이 될 테고, 공장 용지는요, 여기 있네요. 부호는 장이 될 테고, 목장 용지는 없죠. 목이 될 테고, 유지는요, 없죠. 유가 될 테고, 유원지는 있습니까? 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출제라고 있습니다. 출제가 이런 식으로 돼요. 네. 그럼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지목. 40쪽을 보십니다. 39로 다시 가죠. 네. 의의를 보시면 첫째 줄에 주된 용도 나와 있습니까? 주된 용도. 그리고 총 몇 개라고요? 지목은 28개. 28개. 거기 주된 용도라는 표현 밑줄 치시고요. 지목을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때 이를 용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지목을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 때 용도 지목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을 겁니다. 지목을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할 때 용도 지목.
토지 형태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 토지의 성질에 따라 지목이 결정이 될 때 이를 토성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성질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 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용도 지목이 될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형태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 토지 성질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 지목. 용도에 따라 지목이 결정될 때 용도 지목. 공간정보법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기 때문에 용도 지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을 단식 지목, 두 개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복식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간정보법은 일필일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된다는 원칙이 일필일목의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단식 지목이겠습니까? 복식 지목이겠습니까? 단식 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 지목과 단식 지목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부호를 정하는 방법은 설명이 됐고요. 거기 내용 플러스 설명을 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 나와 있는데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는 지목 총 몇 개였습니까? 18개. 그렇죠.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그러한 토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임. 이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목이라고 했죠. 네. 이거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등록 전환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지목 설정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주중의 원칙은 설명을 드렸고 영속성의 원칙,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속성의 원칙은 마지막으로 설명이 되는 걸 겁니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소유자 가, 여기는 101번지 토지 소유자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대지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대로. 그런데 이 갑이 자신의 토지 100번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자재가 필요하고 건축물 자재는 여기다가 쌓아놔야 되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다 쌓아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마침 인접토지도 자신의 소유토지니까 건축물 자재를 여기다가 쌓아놓고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는 27개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건축물 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잡종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잡종지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잡종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영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지를 잡종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불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일시변경 불변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속적인 용도 변경이라고 한다면, 영속적인 용도 변경이라고 한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바꿔야 될 겁니다. 따라서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과 영속성의 원칙은 같은 뜻입니다. 요거가 반대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뜻이에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같은 뜻입니다. 지목 법정주의, 이 지목은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세금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이 지목은 법이 정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을 하게 돼요.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목 법정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법은 28개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 더. 등록 선후의 원칙이라는 게 요즘 자주 출제된다. 여백에다가 써 넣으셔야 돼요. 등록 선의 원칙이 요즘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선과 후를 따져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등록 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선과 후를 따져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이 등록 선의 원칙이에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여기다가 방파제를 하나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메꿨습니다. 이 방파제는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 방파제. 지적공부에 뭐라고 등록이 됐냐면 제방이라고 등록이 됩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지적공부에는 제방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1년 후에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합니다. 이 도로는 지목이 도로예요. 그렇다면 지적공부의 등록은 뭘로 등록이 돼야 될까요? 왜요? 이게 먼저 등록된 상태죠. 이걸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를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지목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거 몇 번까지 했을까요? 네? 14번까지 했나요?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